오늘 국회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죠. 그냥 쿠데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이가 김용현을 탄핵한다고 하니 바로 잘라버렸어요. 후임에 최병혁 주 사우디 대사를 임명합니다. 얘네 내가 봤을 땐 그래. 최병혁이가 그 많은 사람 중에 지 말 제일 잘 들을 사람으로 보이지 않죠? 어? 그렇죠. 갑자기 사우디 대사가 국방장관으로 오는 것도 좀 특이하긴 합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런정석처럼 김영현을 주 사우디 대사로 보내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굉장히 간교한 새끼예요. 저거 한번 생각해봐요. 김용현이를 저번에 왜 그 이동관이라든지 이런 애들 탄핵한다고 하니까 사퇴시킴으로써 탄핵을 못하게 막았잖아요. 직무정지가 될까봐. 김용현이는 민주당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탄핵한다고 나온 건데 탄핵당해서 국방부 장관 자리가 빌까봐 바로 사퇴시켜버리는, 이것도 난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탄핵 발의 국회에서 시작되는 순간부터는 사임을 못하게 만들어요. 자, 야, 이거 겁나는데요. 뭐가요? 이 김용현이 선제 타격 잘못된 개념 아니다. 이 대선 때 주장했고요. 최병혁이요. 김용현의 육사 후배랍니다. 그건 알아. 그건 알지. 이 사람이 야전에서 잔뼈가 걸고, 근데 그런 새끼를 사우디에 외교 대사로 보내는 건 난 더 골 때린다는 얘기 하는 거야. 이거 선제 타격 얘기 나오니까 무섭는데요. 이것도 구구인 거죠. 네. 딱 그런 앵고. 누구를 선제 타격한다는 거. 다음 플랜을 준비하는 건가요? 최병혁을 통해서. 자, 이거 착착 준비가 돼 있었던 그런데 거야. 지금 내란의 공범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은 김용현이가 결국 잘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민주당 등에서는 추경호를 윤리특위 제소하겠다는데 이거 빈말 아닙니다. 제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추경호는 진짜 지금 의석으로는 제명 가능해요. 국회의원 의석 날려버릴 수도 있어. 최근에 20억 20개. 논란도 있었잖아요. 20개? 20장? 추경호가 지금 사실은 국회를 군인들이 유린하게끔 공범이었던 거죠. 국회 밀정. 당사로 와라. 내란의 주요 동조한 혐의가 있죠. 추경호는 저는 국회의원직 날려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미 20개 이야기 나올 때부터 제 날아갔어야 되는 거고, 이번에 국회의원들한테 당사로 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 내란죄 저는 공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동훈아, 네가 참을 때 아니야. 그럼요. 지금 당론 결정하는 것도 당대표가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당대표 한동훈 원래 국회 들어가면 안 되는데 박주민 의원이 국회 본의장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안전하게 대피시켜주지 않았습니까? 힘 좀 내십시오, 한동훈 진짜. 제일 열받는 건 그 내란 김용현의 말입니다. 중과부적이었다. 이 이야기 했죠. 좀 전에. 중과부적이었대. 그러니까 개헌군 숫자가 너무 적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용현이 해임된 거는 행안위 긴급 현안 질환 불참석 시키기 위해서 저는 해임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보호해주기 위해서. 얘가 지금 국회에 나오면은 여러 가지가 터질 털리니까. 건데. 예. 자, 근데 오늘 이제 김민석 의원하고 박선원 의원이 이제 해외 도피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적절한 지적이죠. 네. 저기 읽어봐요. 긴급 수배. 김용현 해외 도피가 확실시됩니다. 김용현은 윤석열의 내란죄 핵심 증인이자 하수인입니다. 즉각 출국 금지를 요청합니다. 온 국민과 언론께서 대한민국 모든 공항과 항구에서 도피와 밀항을 막아주십시오. 예, 그게 이제 지금 긴급 수배, 이건 이제 우리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국회에서 이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아니 이게 조금 이게 약간 일단 쇼라고는 보는데, 쇼라고는 봐요. 뭐 김용현이 메시지도 나왔잖아요. 해외 출국 안 한다 얘기까지 나왔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해외 출국 안 하는 게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출국하지 않고 국내 나다니면서 윤석열과 통화 같은 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2의 계엄 제가 주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바지사장 앉혀놓고 그럴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되고, 어쨌건 간에 이 자는 지금 사실은 피의자가 된 거고요. 네. 이자보다 더 수괴가 있죠. 그게 지금 현상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이야기지. 오늘 국회에서 국수본부장, 국가수사본부장이 김용현 해외 도피설에 출국 금지 지시했다. 사실 공무원들 마음이 좀 살떨리는 친구도 있어 보이긴 해요. 그런데 저런 상황에서 출국 금지를 안 시키는 건 더 이상해서 약간 억지로 받아들인 느낌이 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다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검찰도 김용현이를 출국 금지했다까지 보도는 나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하고 공범인 놈이 세외로 도망갈까봐 대한민국 검찰과 대한민국 경찰이 출국 금지시켰다는 것도 코미디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요즘에 민주당이 정말 잘 싸워주는 게 뭐냐면 계엄도 김민석 의원이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준비도 했고요. 이렇게 발빠르게 김용현 출국금지 딱 짚어주니까 이렇게 공무원들이 민주당을 이야기를 듣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 굉장히 잘 싸우고 있습니다. 저도 4주 전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직무정지 탄핵을 기자회견했습니다. 파이팅. 이럴 줄 알았습니다. 예. 지금 오늘 김용현이 대신에 국방부 차관이 나왔었죠. 네. 계엄군 동원을 반대했는데 김용현이 국회 투입을 지시했다. 그 모든 게 오늘 나오는 증언들은요. 관계자들은 다 거의 패싱하고 김용현이 혼자 뒤집어씌는 그런 걸로. 느낌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맞아 보여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오른팔 역할을 하면서 윤석열이가 김용현이 통해서 그러니까 핵심 주범이 김용현과 윤석열이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국방부 차관이 계엄 동의를 못해. 참 동의를 못해서 반대했다. 참 속상하게.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경악한 게 뭐냐면요. 자,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이긴 하지만 민간인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군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군 동원과 관련된 거는 계엄 사령관이 해야 맞습니다. 내 말이 틀렸나요? 계엄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이든 대통령의 명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계엄 사령관이 아니고 민간인인 국방부 장관이 각 부대에 직접 하달해서 지시를 내렸다라. 이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채워준 비공식 완장 이런 건데 그 자체도 불법.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 차관 입장에서는 내란에 공범이 되기 싫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용현이가 다, 김용현이가 다 했어. 저는 그냥 불어서 나왔어요. 그냥. 결국엔 이제 저거 그 헤드라인은 윤석열을 선전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다음 한번 볼게요. 오늘 국회에서 얘기 나온 것들이죠. 지금 장관 5명이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함구하고 있다 이 얘기도 나와요.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도 처음에는 의혹이 그거였었죠. 국무회의 안 한 것 같은데 국무회의 안 하고 바로 쏜 것 같은데 이야기가 나왔었고 오늘 국회에 나온 이상민입니다.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령을 우려했다. 그러나 반대 표현을 쓴 사람은 2명이다 이렇게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고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령을 우려했다가 아니라 반대를 했어야지 놈들아. 아니 근데 이상민 씨 얘기는 내 믿지를 못하겠는 게 김용현도 우려를 표했대요. 김용현이 계엄령 하자고 건의했는데 김용현 장관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러니까 이 말을 믿을 수가 아니, 없어요. 그걸 또 다른 논리로 말하면 윤석열이가 시켰다. 국무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죠. 윤석열이가 질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어쨌든 그럴 수도 윤석열이가 있죠. 나쁜 놈인 거지 뭐. 윤석열이 국무위원들 말 졸라 안 들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이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이놈들 한번 죽어봐라 이러고 그냥 군 투입해가지고 겁 한번 줘? 뭐 사고 나면 할 수 없고 이런 생각 아니었겠어요? 근데 군복을 입은 서열의 1위는 합참의장이에요. 합동참모본부 의장.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합동참모본부 합참의장이 김건희하고요.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를 딴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은 해군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군참모총장을 서열 1위 합참의장이 계엄령 선포 사전 지침을 못 받았어. 이게 쿠데타를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군을 통솔할 때 국방부 장관이 위에 있긴 하지만 군복을 입은 최고의 설은 합참의장이잖아요. 근데 합참의장을 패싱했어. 저는 또 한편으로는 합참의장한테 보고를 하면 미국에게도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미국을 패싱하기 위해서 합참의장을 패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한번 봐봐요. 계엄사령관이 윤석열 발표를 보고 계엄을 알았다. 저건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100% 거짓말입니다. 아니 사실일 수 있어요. 사실인 경우와 거짓말인 경우는 구분해드리면 출동한 게 특전사하고 수방사면 계엄사령관을 패싱하고 김용현 측에서 바로 특전사령관과 수방사한테 명령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계엄사령관 말이 맞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다음 한번 봐봐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계엄령에 있어갖고
실제로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하달할 수 있는 사람이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이다. 그래 저거를 다 대략적으로 충암고 라인으로 만들었던 이유가 그 이유가 이거랑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쿠데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도 불법이지만 과정도 불법이지만 명령 개통이라는 게 아예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중에서 이 4명 중 그 국가 내란을 획책한 모의한 이 4명 중에 한 명만 지금 파했고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건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아직도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여연영 방첩사령관이 왜 저번에 국회 나와가지고 엄청 대차게 국회의원들 대들던 놈이야. 그래 지금 계엄령이 지금까지 유지가 됐다고 하면 저 방첩사령관이 옛날에 전두환이가 있던 기무사령관, 보안사령관이거든요. 그러면 뭘 맡게 되냐면 계엄사령부의 합수본부장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사법체계가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 아니고 군대 가게 되는데 제가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게 되는 거예요. 여인영이. 여인영이가. 그러니까 국민을 그러니까 여인영이 예전에 그 서울의 봄에서 보면은 전두환 역할을 맡게 되는 그렇죠. 거죠. 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포고령에 따라 국민을 처단하고 다녔겠죠. 그러니까 저는 다시 국민의힘이 정말 이번에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계엄이었냐면 작년 3월 달에 김용현이 경호처장일 때 공간에서 만난 인물들이 아까 보신 저 인물들 아닙니까? 근데 그 인물들의 이번에 역할이 뭐냐면 곽종군 특정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707 부대를 보냈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국회를 장악하는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인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 같은 거를 수집했겠죠. 이 얘네들이 작년 3월 달에 모여가지고 벌써 계엄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한 거니 얼마나 위험한 무서운 사고입니까? 그러니까 예. 실탄 장전을 다 해놓고 그렇죠. 몇 개월 동안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짠 다음에 방아쇠만 누르면 계엄이 바로 진행될 수 있게 아주 능수능란하게 계획을 짜고 있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계엄사령관 지금 육군참모총장의 이야기는 약간 사실로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냥 바지 하나 꽂아놓는 느낌? 그렇죠. 이따가 그 이야기가 뭐 따로 나오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김용현이가 비상계엄을 실질적 지휘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김용현이가 어떤 명령체계나 이런 걸 무시하고 잘 모르는 육군참모총장 약간 온순한 자를 육군참모총장에 앉히고 바지로 씌우고 얘도 나중에 포고령 같은 걸 안 만들었다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스캔들이에요. 지금 윤석열이 물러나야 되는 스캔들 중에 하나가 보이는데 이게 우리가 저번에 서울의 봄 영화를 보면 등장하는 인물들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 그렇죠.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이야기고요. 아니, 계엄사령관이 포고령을 그 국민을 처단하겠다는 그 포고령을 작성하지 않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저는 똑같은 사람이라서 왜냐하면 본인이 서명했어요. 그 포고령에 서명한 거 본인이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윤석열이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툭하면 했다. 그러면 저는 그동안 윤석열이 계엄을 김용현을 통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마치 히든카드처럼 꼭 필요할 때 쓰겠다라고 쥐고 있다가 이번에 김건희 특검과 명태균이 뭐 특검 하자라는 얘기하니까 자기네가 쫄려가지고 이 카드를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의 봄에서 보면 전두환이가 보안사령관이잖아요. 보안사 사령관. 얘가 그때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박정희가 죽어가지고 이제 합동수사본부장이었었잖아요. 근데 그 위에 누가 있었냐면 육군참모총장이던 정승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서울의 봄에서는 수경사령관 정우성 역할을 맡은 사람이 서로 대치를 했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계엄사령관까지도 약간 좀 패싱된 느낌이 네, 있어요. 그렇죠. 계엄사령관까지. 사진 핵심은 아까 사진 보여드렸던 저자들이 네. 김용현이를 핵심 중심으로 멤버.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요거는 역사 속에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정권 바뀌면은 다 이 사람들 처단될 사람들 그렇죠. 중에 사형감이죠 다. 자 그리고 이제 따까리들 한번 보겠습니다. 경찰 계엄군 전화 받고 국회 통지한 경찰 포고령 공무는 사후수신 이게 뭐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직들 중에 약간 좀 무식한 애들이 이거 온라인상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계엄령인데 왜 경찰이 국회를 지키냐 그래. 그럼 경찰은 그러면 휴가 받고 노냐? 경찰이 뭔가 행위를 함에 있어서 군대의 통수를 받게 되는 거지. 필요하면 경찰이 어디서 투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까지도 계엄령이 유지가 됐다면 군대가 국회를 지켰을 지배하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계엄군 전화 받고 국회에 통지한 경찰 오늘 조지호도 나왔죠. 경찰청장. 그러니까 하나같이 오합지졸 일인데 관련돼 있는 권력기관의 장들 있잖아요. 경찰청장, 검찰총장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직을 유지 잘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바뀐 거 보면은 심지어 검찰총장까지도 윤석열이 말 잘 들을 그렇죠. 사람들. 온순하게.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명령하면 다 들을 사람들로 다 일제히 교체해 놓은 거야. 아니면 바지 사장이거나. 아,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오늘 상임위에서 답변하는데 아니 뇌가 있으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한번 되돌려 보면 김용현이 같은 윤석열 비슷한 정신병자를 앉혀놓고 나머지 권력기관장들은 싹 말 잘 들을 놈으로 바꿔놓고 그래서 막 분위기만 험악하면 다 시킨 대로 하잖아요. 실제로 군대식으로 대한민국을 장악하려고 했던 게 보이고 계속 준비를 해왔는데 이거 언제 써먹지? 오늘 나온 보도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윤석열이 평상시 때 계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김건희 특검이랑 연관이 있다는 거잖아요. 12월 10일 날 김건희 특검이 원래 통과되게끔 돼 있는데 12월 10일은 제가 계속 다가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김건희를 지키려고 계엄 선포를 했다라는 게 정설이 딱 맞는 얘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따가 2부에서 국회의원들 막 체포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이 한순간에 나락에 빠져버려요. 아니 전 국민의 70%가 이번 계엄령이 내란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계엄 사령관하고 육군 참모총장하고 경찰청장은 내란 행위라고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정상적인 그런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의 범에도 보면 패싱 당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육군 참모총장 나중에 패싱해가지고 육군 참모총장이 수사를 잘못했다고 전두환이가 체포하는 지경까지 이르잖아요. 그거랑 지금으로 보면 그 계엄군이 이재명 대표 체포 뭐 이런 방식으로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체포 플라스틱 조이 보셨어요? 이따 따로 이야기해요. 아, 저 그 이야기 너무 이따 소름 하시고. 너무 소름 돋더라고요. 자, 여러분.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동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이직분들 계시지만요. 이건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지면 소름 끼칠 거 왜? 내부에서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음모들이 다 까발려지면 무서운 일인데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정신병자 한 명이 나라를 이렇게 망치고 있다. 그 정신병자 한 명이 자기 와이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이무왕 이꼬라지를 만들고 있는 걸 미치는 거죠. 자,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